네, 8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켜보시면 급수 전산회계 1급 드라이브 C, 그리고 저희가 만들었던 회사 코드 번호가 2019번으로 했었죠. 2019번이라는 회사로 치고 들어가시면 저희가 저번에 회사 등록, 거래처 등록, 계정 과목, 저교 등록을 지난 시간들에 다 했습니다. 그 다음 여기 하단 쪽 좌측 하단에 전기분 재무제표를 여기를 처리하셔야 되는데, 여기를 하기 전에 먼저 설명드릴 게 있어서 여기는 입력보다 알아야 되는 이론적인 사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재무제표 관계도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기선 그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보시면 이 순서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조원가 명세서가 1번이고 손익계산서가 2번,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가 3번, 재무상태표가 4번입니다. 이 순서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순서대로 흘러가야 된다는 거. 자, 왜 이렇게 순서대로 흘러가야 되냐면 1번이 제조원가 명세서였죠. 제조원가 명세서 이름을 좀 풀었으면 이런 뜻이거든요. 제조, 물건을 만드는 걸 제조라고 하죠. 원가, 얼마 들어갔냐. 물건을 만들었는데 얼마 들어갔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요 맨 밑에 있는 그게 단기제품 제조원가입니다. 제조원가 명세서는 저 단기제품 제조원가를 알아내야 되는 게 목적입니다. 물건을 얼마에 만들었는지 알아야 뭐 할 수 있나요? 팔 수 있죠. 적정하게 팔아야겠죠. 그래서 팔아서 얼마 남은지를, 얼마 벌었는지를 그 다음에 알아봅니다. 그 서식이 뭐냐? 손익계산서입니다. 손익, 얼마를 벌었느냐. 그게 뭐예요? 단기 순이익. 이제 벌었죠? 벌었으면 뭐 해야 됩니까? 써야죠. 그 돈을 써야 될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서식이 뭐냐? 이익잉여금 뭐요? 처분 계산서. 이익잉여금, 번 거를 처분, 쓸 거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벌었다고 해서 다 쓸 수는 없겠죠. 우리도 벌었으면 일부는 우리도 저축하거나 모아두셔야 되잖아요. 회사들도 벌었다고 해서 그걸 다 쓰지 않습니다. 일부는 쓰고 일부는 남겨둬야 됩니다. 미래를 위해서. 그게 뭐냐? 그게 남겨두는 게 재무상태표에 자본에 가서 쌓입니다. 그 이름이 뭐냐? 2월 이익잉여금입니다. 2월 이익잉여금은 자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 자본도 증가합니다. 우리 이게 부자를 생각해 보시면 부자는 돈을 많이 번다고 그러죠. 우리 아주 부자를 또 뭐라고 이렇게 부르나요? 뭐 대자본가, 그런 표현도 쓰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 자본이 자꾸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서식은 이 흐름대로 흘러간다는 거. 그 다음 이 관계도를 보시면 제가 화살표로 연결시킨 게 있을 겁니다. 그걸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단기제품 제조원가, 물건 만드는데 얼마 들어가나 이걸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이 값이 손익계산서로 전달됩니다. 여기도 글씨가 단기제품 제조원가로 똑같죠? 손익계산서로 전달돼서 이 단기제품 제조원가를 가지고 제가 여기에 이렇게 박스를 쳐놨죠. 기초제품 재고에다 단기제품 재고 더하고 기말제품 재고는 뺍니다. 혹시 이거 기억나시나요? 기초와 단기는 더하고 기말은 빼준다고. 그럼 그게 뭐가 되냐? 매출 원가입니다. 매출 원가를 구하기 위해서는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기제품 제조원가를 먼저 구해서 그걸 손익계산서에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매출원가를 구한 다음에 손익계산서에서 단기순이익을 계산해 냅니다. 그 다음 그 단기순이익을 다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저 단기순이익을 받아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계산해냅니다. 미처분 이익이 뭐냐고요? 이익잉여금은 벌어서 쌓인 겁니다. 근데 앞에 미처분이라는 표현이 붙어있죠. 미처분은 처분하지 않았다,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요거 잠깐 볼게요. 예를 들어서 2017년에 우리가 이익,
당기 순이익이 100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17년에 이익 잉여금이 얼마가 될 거냐? 100원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걸 막 쓰겠죠? 이 잉여금 중에서 일부는 쓰고 일부는 남겨둘 건데 그냥 쉬운 가정으로 할게요. 이걸 쓰지 않았다고 생각할게요. 전부 다 쓰지 않았다. 그럼 이게 어디로 넘어가야 될까요? 2018년으로 그대로 안 썼으니까 이익여금이 다 넘어가야겠죠. 역시 얼마예요? 100원. 그런데 18년에도 사업을 또 했겠죠. 그래서 50원을 벌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총 번 건 얼마가 됩니까? 150원이죠. 그래서 이익여금이 150원으로 증가될 겁니다. 그래서 이 미처분 이익여금은요, 그 전에 벌었던 거, 작년까지 번 거에다, 작년까지 벌어서 쓰지 않은 거에다 올해 번 금액, 이렇게 더해서 요 금액이 나온 게 미처분 이익여금의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일부는 쓸고 일부는 남겨둔다고 그랬죠. 그럼 어떻게 일부는 쓸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맨 밑에 뭐라고 되어 있죠? 차기 2월. 미처분 이익여금. 요 미처분 이익여금 앞에 차기 2월이란 말만 더 붙어 있죠. 차기 2월의 뜻이 뭡니까? 내년으로 넘긴다. 즉 올해 우리가 벌어서 쓰지 않은 게 이만큼 있는데 이 중에 일부를 만약에 쓴다고 하면 쓰고 일부는 처분하게 되면 이 처분한 금액이 빼고 나머지가 남겠죠. 그게 어디로 넘어가야 돼요? 또 내년으로. 그래서 차기월 미처분 이익여금입니다. 그 다음 4번의 재무상태표로 갈 때 하나 주의하실 건요. 이 4번의 재무상태표로 하나 주의하실 땐 지금 이론적으로 하면 이 금액이 넘어가야 됩니다. 왜?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하면 우리가 여태 번 것 중에서 미처분 이익여금에서 일부를 처분한다고 그랬죠? 쓸 거 쓰고 남은 게 이거거든요. 그럼 남은 게 자본에 가서 쌓여야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화살표를 이렇게 그어놓지 않고 이렇게 연결시켜 놨죠. 그 말이 여기 있습니다. 이거 이론 시험에도 나온 적이 있는데 이익여금 처분 계산서에 이 서식 말하는 거죠. 이익여금 처분 계산서에 처분 전 또 가로 열고 처분 후. 처분 전이란 건 이 금액, 처분 후라는 건 여기 써있죠? 요 하단, 요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금액이냐, 이 금액이냐, 어디로요? 재무상태표 자본으로 전입되는 금액이 둘 중에 뭐냐? 얘라는 겁니다. 처분 후가 아니라. 이게 시험에 나올 땐 오답으로 처분 후 금액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답이 된 겁니다. 왜 처분 후의 금액이 아니라 처분 전의 금액이 돼야 되냐면요. 이론적으로는 처분의 금액이 가는 게 맞지만 이게 실무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전에 결산을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1년 동안의 성과를 결산할 겁니다. 그러면 이 결산을 하는데 그게 이제 실무진에서 결산을 하겠죠. 제조 원가 명세서도 만들 거고 손익계산서도 만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익여금 처분계산서도 만들고 재무상태표도 다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이사회로 가져갑니다. 이렇게. 그럼 이사진들이 모여서 그거를 이사회에서 통과시킵니다. 이대로 한다? 승인합니다. 그걸 가지고 어디 가냐면 이제 우리 회사의 주인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 회사의 주인은 사장님이 아닙니다. 주식회사는 사장님은 그냥 월급쟁이일 뿐입니다. 이론적으로. 회사의 주인은 누구냐? 주주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주주총회가 열립니다. 주인들한테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뭘? 이걸요. 이익여금 처분계산서를 다 이렇게 만들어 간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안에 이렇게 결산서를 이사회에서 승인받을 때 우리가 회사를 이렇게 사업을 해서 얼마를 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만큼 쓸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미처분 잉여금이. 그래서 우리는 얼마를 쓸 겁니다. 이렇게 가져가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아닙니다. 우린 이렇게 쓸 계획인데요. 어떠십니까? 이사진들이 그거 괜찮아. 근데 그건 우리가 결정할 수 없어. 그래서 누구한테 허락을 맡아야 되냐? 회사의 주인인 주주들한테 허락을 맡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가져가야 됩니다. 이 서식을 이쪽으로. 이렇게 쓰는 게 어떻겠습니까? 허락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처분하는 금액이 확정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 처분한 금액을 뺀 이 금액도 확정적인 게 아닙니다.
그건 주주총회에서 확정되기 때문에 주주들한텐 어디까지나 승인을 받으러 가기 때문에 이게 확정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금액을 재무상태로 보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미처분이 잉여금 요 금액만 확정적이죠. 우리가 우리 회사가 이만큼 벌어서 쓰지 않았다는 사실은 확정적이니까 그 숫자는 그래서 이 금액이 재무상태표로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분 후의 금액이 아니라 어떤 금액이 가셔야 된다고요? 처분 전의 금액이. 처분 전의 금액이 가야 된다는 거, 처분 후의 금액이 아니라 이 금액입니다. 요 화살표 관계를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실기시험 푸실 때 요게 도움이다.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건요. 지금 또 선이 연결된 게 있습니다. 또 선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제 파란색으로 된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연결되면 여기 원재료에서 이렇게 가죠. 지금 얘네들은 화살표 방향이 이렇게 돼 있지만, 그죠? 이 순서에 따라가서 화살표 방향이 진행되지만 지금 얘는 역순으로 되어 있죠. 여기 원재료가 쭉 어디로요? 제조 원가 명세서에 누구요? 기말 원재료. 이 말은 뭐냐? 이 금액과 이 금액은 똑같다는 소리입니다. 절대 다르면 안 됩니다. 그건 다르다는 건 엉터리라는 소리거든요. 그 다음에 역시 제공품도 재무상태표에 있는 제공품도 쭉 따라가시면 제조 원가 명세서의 기말 제공품하고 같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품. 재무상태표의 제품은 손익계산서의 기말 제품 재고하고 같아야 됩니다. 이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제가 앞쪽에 동그라미 친 글자들, 얘네들은 기말이 붙어 있고 얘네들은 기말이 안 붙어 있는데 같은 거죠. 왜냐? 재무상태표, 우리 강의할 때 재무상태표는 뭐였죠? 앞 시간에? 일정 시점, 어느 특정한 날이죠. 그 어느 특정한 날이 어딘가요? 결산일. 언제요? 기말.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기말 시점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써 있는 금액들은 이 금액입니다. 기말 12월 31일 금액이기 때문에 얘랑 똑같아야 되는 겁니다. 얘는 굳이 기말이란 말을 붙일 필요가 없는 게 재무상태표는 당연히 기말로 작성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전달되는 거. 그런데 얘네들은 왜 화살표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냐면 이건 프로그램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에 설계한 사람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연결되게끔 설계를 해놨습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실기할 때 아마 요게 보시면 그때 또 의미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잘 유념해 두시라는 거. 이걸 꼭 유념해 두셔야 됩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건 반드시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조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밑으로 잠깐 내려볼게요. 다음 페이지. 요걸 가지고 해보는 겁니다. 지금 했던 내용을. 자, 다음 페이지 보면 박스가 4개 쳐 있는데 제가 안 써놨는데 이게 뭐냐면 1번 제조원가 명세서입니다. 이게 1번 제조원가 명세고 이게 2번 손익계산서, 이건 3번 이익여금 처분계산서, 얘가 4번 재무상태표입니다. 지금 다른 건 글씨가 하얀데 색깔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죠. 위에 있는 거 떠올려 볼게요. 왜냐면 여기 기말 원재료의 재고가 200이라고 돼 있죠. 자, 위에 앞 페이지에 있었던 거 생각해 보시면 이 금액하고 누구는 똑같아야 된다고요? 재무상태표에 있는 원재료 금액은 똑같아야 됩니다. 그걸 얘기하려고 그랬던 거고요. 그 다음 또 여기도 색깔 쳐 있네요. 기말 제공품 재고 300만원은 누구랑 같아야 된다고요? 재무상태표에 있는 제공품하고 반드시 일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재무상태표에 있는 제품은 누구하고 같아야 돼요? 손익계산서의 기말 제품 금액하고 똑같아야 된다는 거. 화살표 역순이었던 거 그거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조 원가 명세서에서는 뭘 구하는 거다? 당기 제품 제조 원가. 이걸 구한다고 그랬죠. 이 금액이 어디로 전달된다고요? 손익계산서에 요 당기 제품 제조 원가 금액 똑같죠? 글씨도 똑같고 여기로 패스해야 됩니다. 전달. 그 다음 손익계산서에 누가요? 당기 순이익이 어디로요? 3번 이익여금 처분계산서에 당기
순익 요 자리로 가야 됩니다. 똑같죠 숫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있는 어느 금액이요? 맨 위에 있는 애 누구요? 미처분 이익잉여금. 얘가 재무상태표의 어느 자리요? 2월 이익잉여금으로 전달돼야 됩니다. 그 위에 화살표 관계를 떠올리시면 이걸 지금 설명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다시 그 숫자 관계를 꼭 유념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기셔서 마지막 장. 자, 빈칸들이 쳐져 있을 겁니다. 이 빈칸들에 여러분이 잠시 화면을 멈추시고 정지하시고 빈칸들에 여러분이 숫자를 써보십시오. 한번. 자, 다 써보셨나요, 여러분? 그럼 빈칸들의 숫자를 한번 메꿔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한다고요? 제조원가 명세서, 제조원가 명세에 누구요? 당기 제품 제조원가가 어디로 전달된다고요? 여기 손익계산서의 당기제품 제조원가로.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가 돼야 될까요? 2000 이거 제 이 페이지죠. 죄송합니다. 네. 여기로 손익계산서의 당기제품 얼마요? 2850으로 이렇게 와야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물음표 쳐있는데 여기 기말제품 재고라는 글씨가 보이죠? 네. 얘는 누구랑 같아야 된다고요? 재무상태표에 누구요? 제품하고 똑같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도 얼마라는 소리입니까? 800입니다. 그럼 여기 두 개는 메꿨죠, 여러분? 그러면 자, 그 위에 누구요? 여기 한번 해볼까요? 제품 매출원가 자리. 매출원가는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이것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기초와 단기는 뭐 한다? 더하고. 기말은 뭐예요? 빼야 됩니다. 기초와 단기는 더하고 기말은 뺀다. 이건 언제나 똑같은 패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시면 됩니까? 200 플러스 2850 계산기 있으시죠? 마이너스 800 그럼 얼마가 나옵니까? 2250입니다. 제품 매출원가가. 근데 그 위에 또 빈칸이 있네요. 근데 그 빈칸은 또 뭡니까? 매출원가. 제품 매출원가는 뒤에 글씨 똑같은 매출원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또 다른 매출원가가 있으면 다 더해서 매출원가가 되는데 지금 제품 매출원가 외에는 없죠. 그러니까 매출원가도 역시 얼마냐면 2250만 원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에 누가요? 당기 순익이 어디로요?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당기 순익 자리로 전달돼야 된다. 그럼 이 자리는 얼마가 될까요? 2400. 그럼 맨 위에가 또 빈칸이 있네요. 여기 보시면 대충 눈치챌 수 있을까요? 요 앞에는 로마 숫자인데 얘네들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렇게 조금. 그러니까 뭐냐면 밑에 1, 2번을 더해서 로마 숫자 1번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된다는 거. 아까 그랬죠? 전기 2월 이익잉여금이 뭐라고요? 전기 2월 작년도에서 넘어온 거. 2월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은 뭐예요? 번 거. 그러니까 작년까지 벌어서 작년까지 번 게 얼마였다? 5,500. 그런데 올해 또 사업을 해서 벌었다. 얼마를요? 2,400을. 그러면 우리가 여태 번 게 얼마가 되는 거예요? 7,900만 원이 되겠죠. 요 금액이 어디로 전달돼야 된다고요? 재무상태표 2월 이익잉여금 자리로요. 밑으로 내려왔네요. 아이고. 요 재무상태표 밑으로 전달돼야 됩니다. 요 이익잉여금 자료. 그럼 요게 얼마가 된다고요? 7,900. 요 숫자도 7,900이 되겠죠? 요 금액이 7,900이었으니까. 네. 그 다음, 여기 물음표 두 개가 있네요. 여기 원재료, 제공품. 자, 얘네들의 금액은 누구랑 같아야 된다고요? 재무상태표의 원재료는 제조원가명세의 기말 원재료. 이 금액하고 똑같아야 된다. 그럼 요 자리 얼마라고요?
500. 그 다음 제공품은요. 누구랑 같아야 된다? 여기 제조원가 명세서의 기말 제공품 재고 이 금액과 같아야 되니까 역시 여기는 얼마요? 100. 네, 그럼 빈칸들을 다 채웠죠. 오늘 시간에 중요한 부분은 이거라는 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한테 별표입니다. 반드시 시험에 합격하시려면 저 부분은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관계도. 이 네 가지 서식의 연결성을 꼭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어떤 금액이 어디로 전달되는지 그 관계를 꼭 기억해 두십시오. 그럼 이걸 가지고 다음 시간에 또 이제 입력해서 또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